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증시 아침에 여러 가지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조금은 약간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장의 흐름이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연결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미국장은 미국장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 증시를 말 그대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좀 약간 다소 관망세가 깊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투자자들은 수익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과연 그게 얼마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은 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먼저 리뷰를 좀 할 건데 이 생생 한마디 한번 보시면은 주선주 한 2개월 쉬었거든요. 근데 그 최근 들어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워낙 유망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망은 좋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최근 한 2개월 정도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 주도 업종의 특징은 이 군집성입니다. 이 군집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 업종 다 같이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부터 군집성을 좀 띄기 시작하는 업종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리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파마리서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는 제가 계속해서 공개 방송할 때마다나 제가 출연하고 있는 모든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좋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한 3일 3거래일 전에 이제 신고가 달성을 했고 오늘도 신고가 부근까지 좀 올라가다가 지금은 약간 살짝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어려운 주식이 뭐냐면은 올라가고 있는데 사기는 무섭고 안 사자니 아깝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못 삽니다.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못 사는데 근데 보통 매물을 다 잠가버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저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25만 원 목표가까지는 좀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서 이전 말씀드린 그 익절가가 19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만 9천 원 정도 되면 한 요 구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요 구간에서 이탈만 안 한다면은 한 번 정도의 조정 파동이 나올지라도 그 다음 파동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익절가를 그 구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그 조정 파동에서의 그 단기적인 저점보다 살짝 아래 가격대에서 해야지 저는 이탈하지 않으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도 미용의료기 쪽 관련된 종목들 일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최근에 증시가 흔들어도 보유자들이 던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뜻은 결국에 조금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리쥬란 관련된 부분들 판매 잘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이 캐피탈 CBC 캐피탈 파트너스인가요? 그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 자산이 200조가 넘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에서 특히나 그 사모펀드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헬스케어 쪽 관련된 네트워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진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이번에 투자받은 그 사모펀드 회사로부터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리뷰할 종목은 좀 살짝 아까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GS입니다. 자, G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가가 갭을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음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나 원유나 아니면 해운 관련된 테마들 있죠.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오히려 살 게 없을 때 이런 테마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아침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자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지난밤에 7%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왔었을 때 이거 시장만 조금 불안정하면은 잘하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조금은 더 안 좋아야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라면은 저는 더 갈 거라고는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이 난방 수요가 예상치보다 조금은 약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물 가격이 그동안 좀 고점에서 내려왔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맥킨지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앞으로 3배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전력 쪽 관련해서도 이 천연가스가 또 수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도의 자리는 최근에 양봉 말아놓고 지금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음봉 달렸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떠 있는 자리라면은요, 저는 애초에 방송에서 안 가져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바닥 구간에서 사놓고 2차 목표가까지 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보다는 약간은 다소 높지만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병행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할 종목 좀 빠르게 갈게요. 예, 파이버 프로 리뷰할게요. 자,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항복 나온 날 거의 1% 올랐을 때 완전 시장에서 전혀 무시하고 있었을 때 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다 거의 부근까지 가서 뭐 당일날 그냥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가 대비 29점 몇 %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저항을 받은 자리가 딱 저항받은 자리가 저항을 받았습니다. 예, 그냥 이 자리예요. 항상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마다 이 종목은 그냥 항상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전 고점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게 제가 이전에 이 종목 최근에 편입한 겁니다. 뭐 그거 며칠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UAM도 엮일 수 있고요. 드론도 엮일 수 있고 또 이런 방산 쪽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워낙 끼가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조금 높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했으나 만약에 조금 보수적으로 취하신다면은 이전에 고점 있죠. 계속 저항받는 자리. 여기까지는 좀 가격대를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하고 이게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지만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지만 우선은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 제약발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저는 조선주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조선주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할 종목도 조선주인데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19만 9천 원이고요. 종목명은 HD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왜 HD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까? HD한국조선해양도 있고 HD현대미포도 있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 달까지 대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2개월을 쉬었습니다. 자, 근데 2개월을 쉬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월 동안 쉬었던 거는 뭐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쉬었을까요?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2달 동안 이렇게 강하게 땡겨버리면 주가 자체가 3달 연속, 4달 연속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에 대한 소화, 어떻게 보면 이건 소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반등할 자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HD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뭐 HD현대미포. HD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똑같이 군지성을 띄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우선은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어제 이제 이 삼성중공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중공업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뭐 HD현대미포도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실적이 또 잘 나왔었을 때는 또 이런 3분기 어닝 시즌에서의 이런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현대중공업 차트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HD가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에서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국내 엔진사들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들여다 보면은 이 DF 엔진이라는 이중 연료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중국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잡히는 구조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조선업이 잘 돼도 아무튼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국내 조선사 뭐 당연히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고 또 게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이 방산 쪽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 방산 기업으로서의 또 지금 기대감도 같이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전고점 부근 있죠. 이 전고점 부근만 요 구간만 어느 정도 돌파하면은 저는 추세 돌렸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왜 제약바이오 섹터를 뭐 이렇게 그동안 제가 8월달, 9월달 워낙 많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익 다 크게 잘 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죠. 지금 진입한다면은 과연 먹을 게 많을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의 크기가 조금 더 좀
걱정거리가 많아질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 눌렸을 때 다시 살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조선주가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업종들 요즘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거면 그냥 개별 테마나 아니면 업종으로 선택을 한다면 저는 조선업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산 쪽과 조선 쪽 모멘텀 동시에 갖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트럼프 시대가 만약 돌입했었을 때도 버텨낼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이전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 제시 드릴게요. 22만 5천 원. 예,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는 17만 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가 있기는 한데 뭐 자료 좀 시간 되면은 자료 조금만 더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료 하나 보여주시면은 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업황이 당연히 조선업종 같은 게 수제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에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실적,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목표했던 것들 달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런 뭐 장기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우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율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오늘 CNBC 쪽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해리스 후보보다 2% 정도 좀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언론사별로 정치적인 약간 이 성향을 좀 띠고 있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이 CNBC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을 좀 띠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런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2%를 좀 앞섰다?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오늘 또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쪽 잘 접근해 보셔가지고 조선주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오늘 오후 4시에 진행을 하니까 뭐 조선 섹터 중에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